안녕하세요. 북뮤직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 하다가 놔뒀던 피카츄가 여기 있는데요.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딜리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보조 클릭을 하고 나면 딜리트 셀렉티드 모델이라고 되어서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뉴와 함께 그 다른 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 몇 가지들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서 지우는 방법이 딜리트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 그리고 맥에서는 커맨드 D를 누르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새로운 바탕 화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뒤로 갈 때는 컨트롤 Z, 커맨드 Z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누르고 나서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델, 제가 좋아하는 문어. 이 문어는요, 어떤 분들은 되게 징그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이쪽에다가 스마트폰을 딱 넣으면 혼밥하거나 할 때 여기다가 스마트폰 놓고 영상들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각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절묘하고요. 오늘 이걸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셀렉티드 모델을 갖다가 딜리트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우기 기능이었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 멀티 셀렉티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셀렉티드 모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넘버 오브 카피, 이제 카피는 아시죠? 복사를 몇 개를 할 거냐? 근데 하나라고 하면 하나를 복사하고요. 두 개로 하면 두 개를 복사합니다. 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 갑자기 아까 전에는 하나만 존재했는데 여기에 두 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바깥쪽에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놔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두 개가 다 안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었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회색 빛깔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 회색 빛깔은 뭔가 이 크기가 안 맞거나 베드 바깥으로 튕겨져 삐져나왔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배치하면 아마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개를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 기능 사용할 때 이렇게 하나씩 보면 다 지난 시간 이거를 누르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스케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아니면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 시간 배운 거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다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걸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묶고 나서 보조 클릭을 하면 구름 모델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게 한 몸뚱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무브를 해볼게요. 무브를 하면 아까 전에는 얘네들처럼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얘 어느 거를 하든지 이렇게 묶여서 그룹핑이 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그룹 모델 이런 기능이고요. 평소에는 그냥 보통은 언그룹하고 요거를
가까이 이런 식으로 모아서 출력을 합니다. 왜 모아서 출력을 하냐면 아무래도 출력할 때 노즐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출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요 위에 있는 메뉴를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뷰인데요. 이 보이는 뷰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라멘트 색깔, 지정된 색깔이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리드 뷰는 이렇게 내가 출력할 물체 전체 모델링, 3D 모델링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때, 보고 싶을 때 솔리드 뷰를 보는데요. 그렇지만 출력물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레이어 뷰로 보시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이렇게 왜 됐냐면 새로 업데이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슬라이싱 했던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레이어 뷰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페어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네, 무척 당황했네요. 갑자기 피카츄가 아까 지웠는데 왜 있을까 싶었었죠. 네. 이렇게 된 게 레이어 뷰입니다. 레이어 뷰를 가만히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에 층들이 층층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G코드에 의해서 실제로 프린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던 여기 위에 문어 맨 위에 부분을 보면요, 그냥 솔리드 뷰로 봤을 때 이렇게 맨들맨들 하지만 레이어 뷰로 보게 되면 노즐이 필라멘트를 갖다 녹여서 여기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을 시키는지 그 형태가 고스란히 보이게 됩니다. 세 개가 다 똑같죠? 이 레이어 뷰에서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머티리얼 컬러, 그래서 내가 설정한 머티리얼 색깔로 레이어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필라멘트와 이 색깔을 갖다가 일치를 시키게 됐다면 가장 결과물과 가까운 모습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각각에 쓰여진 라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인데요. 지금은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는 노란색, 그리고 외곽은 빨간색, 그리고 외곽 안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내가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면서 나중에 프린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식에서 저는 이 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드레이스는 속도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는 20, 30 정도로 외벽은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쪽은 거의 한 6, 70, 80까지는 아니고 60 정도의 속도로 인필이라고 하는데 인필 영역을 출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시크니스는 지금은 다 동일한 시크니스를 하는데, 이번에 3.2에서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 시크니스를 자동으로 이런 거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이런 기둥 벽면 같은 경우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새로 생긴 기능이 바로 레이어 시크니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보기에는. 근데 결과물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라인 타입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출력물이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어떤 형태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형태겠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하면서 어디 부분이 좀 취약할지 출력할 때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지도 이 레이어 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엑스레이 뷰인데요. 엑스레이 뷰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 보이지 않는 곳 영역에 어떤 디펙트, 결함이 있거나 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써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뷰를 하면 빨갛게 뭔가 질병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베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과 여기에 레이어 뷰에 따라서 활용도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라이서를 한다고 한다면 오른쪽을 되게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이런 설정들을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좋은 결과물을 얻을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